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공부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공부량을 너무 많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보다 너무 많은 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계획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해보다가 이제 다 그만둬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시간보다 더 많이 그렇게 설정한다.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무리한 시간 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간만 잔다거나 혹은 3시간만 잔다거나 혹은 잠을 안 잔다거나 뭐 밥을 안 먹고 공부한다거나 뭐 이렇게 무리하게 시간 배정을 해서 거의 지킬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있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책상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책상을 다 들었다 놓고 다 뒤집어 엎고 막 방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피곤하니까 공부 안 하고 하루를 그냥 보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게 되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세 번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규칙적으로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1시까지 공부를 한다거나 새벽에 매일 1시까지 공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청소년들은 잠을 보통 8시간은 이렇게 자야 되기 때문에 8시간을 안 자고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 그런 게 하루 이틀, 일주일은 지켜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지켜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획을 세우라고 하실 때는 그런 주의점들을 좀 잘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공부계획법은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1년 계획법. 두 번째는 1일 계획법인데요. 일단 1년 계획법부터 말씀드리죠. 지금 제일 좋은 것은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하면 참 좋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 정도 8월, 9월 해도 상관은 없어요. 1년 카렌다가 있는데요. 카렌다를 문구점에서 사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걸 학생들이 사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고요. 그 카렌다를 보면 이 세로 줄로는 월이 있죠. 1월, 2월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있고 이쪽은 날짜가 있어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서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1년 계획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학생들한테 이거를 연초에 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학교는 1년 계획을 연초에 다 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학생들도 1년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하냐면 중간고사 기간, 중간고사가 4월이면 중간고사를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본다거나 기말고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다거나 이렇게 기말고사 기간을 정해주시고요. 학교에서. 그리고 매월 월말고사는 언제 본다. 1월에 20일, 2월에도 20일 이렇게 월말고사 기간을 쭉 정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1년 카렌다에다가 시험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 다 표시가 되면 일단 기분이 약간 무거워지죠. 시험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표시를 하는데요. 좋은 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학생들은 생일이죠. 자기 생일.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 9월 8일이다. 그러면 9월 8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색깔을 바꿔서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분홍색이면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색깔이 이제 좋아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도 표시하고 소풍도 표시하고요. 또 운동회가 있다면 운동회도 표시를 하고 엄마 아빠 생신이 있다면 엄마 아빠 생신도 이렇게 표시하고 추석도 하고 방학 기간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카렌다에 모든 이벤트는 다 적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보는 안목이 생기죠. 어릴수록 이렇게 좀 안목을 생기게 하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1년 계획의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날도 많지만 좋은 날도 많다. 이렇게 해서 1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시험이,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뭐 실력고사가 있거나 경시대회가 있거나 또 그때그때 있는 시험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런 게 이제 잡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시험이 있다면 이 시험 전 2주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는 내가 2주 전부터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월말고사 같은 경우는 뭐 2주까지 안 가도 된다면 1주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 아마 1년이 대충 이렇게 딱 그 빽빽하게 대충 뭔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1년 계획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있을 좋은 일과 나쁜 일들, 그리고 시험 전에 공부해야 될 시점,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서 이것을 책상 앞에 붙여놓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는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설득을 잘 하시죠.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네가 1년을 보낼 어떤 그 청사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학생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년 계획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1일 계획법인데요. 1일 계획법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이제 그 매일매일 공부하는 계획을 세울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시간 중심 계획이고, 두 번째는 과업 중심 계획이에요. 시간 중심 계획은 시간을 앞에 두고 계획을 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면 대충 7시가 된다. 그럼 7시를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는 뭐 영어 뭐 이과 단어 외우기, 그 다음에 9시부터 30분 쉬었다가 9시 30분부터 뭐 12시까지는 뭐 수학, 인수분해, 문제 풀기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시간 중심 계획이죠. 시간을 앞에 쓰고 할 일을 뒤에 쓰는 게 시간 중심 계획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7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영어, 이거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시만 되면 이거 외우든 안 외우든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9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9시만 되면 공부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든 때우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무슨 딴 책을 보더라도 9시만 되면 이제 공부 다 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30분을 쉬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중심 계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간을 때우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 중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핸드폰이 왔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한 30분 통화하면 9시는 금세 가게 돼 있어요. 그럼 9시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그만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타당화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방법은 언제 좋으냐면 재밌는 거 할 때, 오락이나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시간 중심 계획을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이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는 재미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 방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대학생이 됐거나 대학원생이 됐다 그러면은 공부가 거의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식의 시간 중심 계획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과업 중심 계획은 이거랑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과업 중심 계획은 자기가 할 것을 앞에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영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해야 된다. 오늘 해야 될 게 이 세 과목이다. 이렇게 하면은 할 거를 앞에 적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어디까지 할 건지를 적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문제집 페이지 20부터 50페이지를 풀기. 국사는 교과서 페이지 10부터 30까지 읽기.
수학도 뭐 문제집 페이지 10부터 15 풀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나서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 예를 들어서 내일 영어 시험을 본다고 영어부터 해야죠. 1번. 그 다음에 국사보다는 내가 수학이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겠다. 국사는 뭐 하면 좋은데 안 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시간을 적는 거예요. 이제 밥도 다 먹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딱 시간을 봐서 그 시간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8시 10분이다. 8시 10분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제집 20에서 50쪽까지 다 풀었더니 풀고 딱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10시 반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시간보다는 이것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죠. 그래서 10시 30분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쉬는 거죠. 쉴 때는 어떤 학생들은 쉬는 거를 노는 거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놀러 나가죠. 아니면 밖에서 막 땀이 나는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쉴 때는 자기만의 쉴 수 있는 평소에 쉴 때 할 것들을 좀 목록을 정해서 좀 조용하게 쉬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손톱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가벼운 클래식 같은 거 아니면 뭘 좀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신문을 잠깐 본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쉬는 게 좋죠. 이제 다 쉬고 들어왔더니 시계를 딱 보니까 10시 45분이 됐어요. 한 15분 쉬었죠. 그러면 10시 45분에 시작을 다시 하는데 그때는 3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2번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수학에 뒀기 때문에 10시 45분에 수학을 시작을 하는데 수학 문제집을 10에서 10쪽 푸는데 막 풀었어요. 근데 잘 안 풀리는 것도 막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12시 반. 그러면 이제 그 수학 문제 푸는 것이 또 다 완료가 됐죠. 이제는 좀 쉬고 싶지가 않아요.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곧장 시작을 해요. 12시 35분부터 국사를 하는데 조금 하고 나니까 굉장히 졸려요. 그러면 중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후에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1번이랑 2번은 다 했고 3번은 중단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날 공부는 마치는 거죠. 이게 바로 과업 중심 계획이에요. 그래서 수첩을 하나 사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공부를 해나가면 자기가 매일매일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과목이 있어요.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맨날 순서가 3번이나 4번으로 가 있어서 하다가 말게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은 내가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한 과목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쭉 모아놨다가 어떻게 자기 공부하는 패턴 같은 것을 분석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법을 시간 중심이 아니라 과업 중심 계획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시고 과업 중심 계획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분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분량에 대해서 집중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그 공부를 습관화하는 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부계획법을 이 두 가지 그렇게 각각 따로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